개미들의 큐 김보라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앞서 뉴욕 증시는 유럽 우려감 때문에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국내 증시는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에 비교적 선방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현재 지수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닷새 만에 매도 전환했지만 매도 물량은 조금 제한적으로 900억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개인이 400억 원 정도, 기관 쪽에서 780억 원 정도 매수하면서 현재는 상승 반전한 상황입니다. 장중에는 1810선도 이탈하기도 했는데 현재 지수는 1825포인트에서 빨간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수가 이렇게 낙폭을 만회하자 IT 업종이 재차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장 초반에는 보합권에서 공방을 벌이다가 현재 오후장 들어서는 비교적 차분하게 빨간불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수 흐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고 외국인이 더 이상 팔지 않는 상황인데요. 지수는 498포인트에서 500선 코앞에서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환율도 마지막 거래를 맞아서 115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유로존에 대한 우려로 유로달러가 하락하면서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지만 거래량이 많지 않아 상승폭도 제한적이었고요. 현재는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유입되면서 하락으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3원 30전 내린 1152원 70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한번 살펴봤는데요. 잠시 뒤부터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꼼꼼하게 적어주시고요. 한 종목만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자 번호가 아니라 전화번호 이용해 주십시오. 023153-2613번 함께 열어두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화와 문자가 다 여의치 않다 하시는 분들은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그 게시판도 함께 열어둘 테니까 이 공간도 활용해 보시고요. 오늘도 내로라 하는 아주 인기 있는 전문가 두 분을 모셨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지금부터 서둘러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 신청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분석해보고 어떠한 이슈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어떠한 이슈도 깔끔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인데요.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럽 우려가 다시 한 번 더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오늘장 살펴봐야 할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국내 변수보다는 해외 네. 변수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유로화가 최근에 1.3달러 이하로 급락을 했습니다. 1.2901달러로 1월 11일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장중 한때 1.2885불까지 찍으면서 1.29달러까지도 하향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은 이탈리아 국채 발행과 관련해서 유로존의 위험 회피 심리가 확대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외환시장의 반응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28일에 이태리는 90억 유로를 6개월물 발행금리로 3.251%로 발행을 했고요. 지난 11월 25일에 발행한 6개월물 6.504%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정된 회복 심리를 반영해서 긍정적으로는 발행이 됐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물 발행의 경우에는 이탈리아가 25억 유로 정도가 한 7.814% 정도 대비해서 4.853%로 발행금리가 떨어져서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긍정도로 해석되고 있지만 당초 입찰 25억 유로에 못 미친 17억 유로만 발행되면서 대체로 투자자들은 만기가 짧은 6개월물 미만에만 관심을 갖고 장기물에는 좀 회피 심리가 강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하면서 유로화가 지금 1.3불 이하로까지 밀려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ECB의 전폭적인 조치로 인해서 재정 위험국에 대한 국채 수요가 확대되기를 상당히 기대했지만 거의 지금 확대가 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ECB의 LTR로 대출을 받은 은행들이 1%로 대출을 받아서 다시 ECB에 75bp를 손해보면서 0.25%로 데포짓을 늘렸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ECB가 예금을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유동성 플로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들이 미치면서 유로화 자체가 최근까지 굉장히 밀려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로화 급락 상황이 위험 회피 심리에 따른 유로존 악화 상황을 역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국제 유가가 최근에 다시 100불대 전후에서 좀 오르고 있는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네. 가뜩이나 국제 외환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유가의 급등까지 겹치면서 결코 녹록지 않은 연말연시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그 근거로는 이란이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5일 연속 해상 봉쇄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미국은 제5함대를 인근 해협에 파견하여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란은 미국의 국제적인 공조로 인해 가지고 금융 봉쇄 조치의 압박이 가중되면서 일단은 범중동권에 대한 원유 수출을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천 봉쇄하겠다는 군사 훈련으로 강경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봉쇄 조치 자체가 티모시 가이스너 미 재무부 장관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오바마 행정부를 동원한 대외 군사적 긴장감을 더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정치적인 문제를 재무장관이 앞장서서 군사적 충돌을 조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금융 군사적 측면에서 한동안 풀기 어려운 숙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도 유로화의 급락만큼이나 최근에 추가적인 상승세와 긴장감이 더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럽은 정체되고 있지만 이달 들어 미국의 경제 지표는 계속 개선된 성적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밤 살펴봐야 할 미국의 경제 지표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그 내용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오늘 목요일 밤 미국에서 네. 세 가지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 먼저 신규 실업수당 신청은 36만 4천 건 지난주 데이터에서 이번 주엔 37만 2천 건으로 한 8천 건 정도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40만 건대의 신청에 비해서는 현재 낮아져 있는 절대 수치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블랙 프라이데이와 크리스마스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임시 고용직 감소라든지 연말 인원조정 여파에 의해 가지고 신규 실업수당 신청 증가가 된 것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계절성 요인이 반영된 수치라고 보면 크게 염려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시카고 PMI 지수가 이전 데이터 62.6에서 이번에는 60.7로 1.9포인트 정도가 더 추가로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 동부 지역의 제조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통 제조업 분야의 전망을 가늠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데이터의 감소는 지난번 GDP 실데이터 발표에서 예상치 2.0%를 하회한 1.8%가 발표됐던 것을 감안해 보면 하락 개연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놀랄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시 60포인트 근처까지 내려오면서 다시 감소세를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2012년도 1, 4분기 경기 동향에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아닌가, 따라서 상당히 유쾌하지는 않은 데이터 발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 4분기 기업 실적들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기 때문에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미결주택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전 데이터 10.4%에서 1.4%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택시장은 경기 회복과는 상당히 좀 다른 방향에서 기대가 난망이다. 따라서 오늘자 발표될 목요일 데이터들은 사실 증시에는 전체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오늘장, 오후장 마감 전략과 그리고 관심 종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기관의 프로그램 매수 네. 그리고 기관의 또 윈도우 드레싱 등으로 지금 종합 주가에서 플러스 반전이 됐습니다. 대형 IT 주 움직이고는 있지만 철저하게 개별 종목에 의한 차트 매매를 권유드립니다. 지금 시장은 국내 펀더멘탈만 가지고는 시장 설명이 안 되는 증시고요. 어떤 파이어월도 대책이 안 된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유럽 은행들이 최근에 LTRO 대출을 통해 가지고 시장을 지지시키고 있지만 역마진이 발생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지금 22의 예금 상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변수에서 국내 증시도 언제든지 변동성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수를 회피할 수 있는 전략은 철저한 차트 분석을 통한 개별 종목에 대한 접근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음식료 업종의 기관의 관심주인 대상, 그리고 농업화학 관련주 중에서 남해화학이 아마도 2012년도 푸드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중장기 종목으로 계속 강조드리고요. IT 관련주들에서는 개별 종목으로 삼성전자라든지 음성인식 관련한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해서 여러 가지 글로벌 기업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디오텍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의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개미들의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우리투자증권 강남 SN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님, YG인베스트의 심기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두 분의 인기 많은 전문가와 함께 오늘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어떤 분과 첫 번째 전화 상담하게 될까요?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됐는데요. 아, 예. 네, 시청자님 지금 TV를 켜놓으신 상태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디오 볼륨을 조금만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리고 TV 소리를 듣지 마시고요. 전화기 소리 들으시면서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보세요? 예. 동양텔레콤을 네. 한 90%. 네, 시청자님. 예, 예. 네, TV 볼륨을요, 조금 더 네. 낮춰주시고요. 완전히 네. 꺼주시고요. 그리고 TV로 제 목소리 듣지 마시고요. 네. 이 전화 통해 들리는 제 목소리 들으시면요. 네. 더 잘 들리거든요. 네, TV로 들으시면 알겠습니다. 조금 대답이 늦게 들리기 때문에요. 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그럼 종목 상담 급하신 것 같은데요. 빨리 시작해 볼게요. 네. 네. 동양텔레콤을 11월 중순에 매수를 했거든요. 예, 예. 아, 매수가는 1270원요. 예, 1270원. 그리고 비중은 네. 어떻게 되십니까? 한 90%요. 90% 비중으로 담으셨고요. 또 다른 종목이 있으신가요? 네, 퀴리어스는 12월 달에 매수를 했는데, 네. 이거는 1070원이에요. 107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인가요? 네, 5%요. 5%, 나머지 5%는 현금으로 보유하시는 건가 봅니다. 네, 네. 동양텔레콤 한 종목에 90% 비중이나 쓰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 그때 좀 멀래가지고, 처음에는 1310원 이제 매수를 했는데, 네. 이제 계속, 이제 하락해가니까 이제 예, 예. 또 이제 매수를 했죠. 어떤 점이 가장 많이 궁금하신가요? 네, 요게 지금은 조금 수입은 나긴 예, 했는데, 예. 매수가보다 더 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주총이 이제 1월 19일 날 이런다니까 네. 그때까지 갖고 가야 되는가 또, 수닥은 배당락이 없잖아요. 예, 예. 네, 그래가지고 조금 뭐 장기간은 안 되겠고 언제쯤 저거를 매도를 하면 되는가 그래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 한번 정태근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그런데 시청자님, 네, 지금 댁에서 전화 주시는 건가요? 네, 네. 종소리 같은 게 나는데 무슨 소리인가요? 아, 지금 이 컴퓨터를 하고 예, 예. 있거든요. 컴퓨터. 그러면 죄송하지만 좀 소리를 좀 줄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상담 더 잘 들으시라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께 한번 첫 번째 상담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인사부터 좀 나누시고 해야겠네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전화 주셨습니까? 네, 부산 감천입니다. 부산이세요? 그 혹시 제가 부산인 건 알고 계신가요? 네, 예. 혹시 부산 어디 댁이 어디신데요? 아, 저는 부산 사하고 예. 감천에 살고 있거든요. 아, 그 며칠 전에 전화 주신 분도 사고 감천에서 전화 주셨는데 같은 지역이시네요. 아니에요. 전화는 처음 들었는 거예요, 지금. 아, 아니 저번에 한번 또 부산 분이 전화 주셨는데 그 사시는 곳이 어저께 감천이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예, 어저께 보니까 그 범일동에 계신 분이, 예, 예. 어제는 범일동 잠깐 계신 분 오더라고요. 전화 주셨고요. 예. 아, 자꾸 이렇게 고향분이 이렇게 전화 주시니까
좋기도 하면서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나 부담스러워하지 말고만 조금. 일단 그 뭐고 그 아버님 그 부산하면은 그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야, 뭐 그 뭡니까? 뭐죠? 부산하면 제일 대표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선에서 제일 대표적인 건 뭐, 롯- 롯데들 뭐 친구들 이러면, 야, 니 밥 먹었나?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롯데지 않습니까? 롯데. 아, 예, 롯데야. 야구 좀 야구 좀 좋아하세요? 아, 야구는 잘 보러 못 갑니다. 아, 그래요. 일단 롯데가 한번 우승을 예. 한번 해야 될 건데요. 예, 집에서 이거 그러기 때문에 예. 야구 보러 잘 안 가요. 아무튼 아무튼 롯데가 조금 우승을 한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 한번 해야죠. 이거 지금 했던 데가 지금 예. 90년 됐죠, 이제. 92년도하고 지금 한 번도 못 했지 않습니까, 지금? 예. 80 아무튼 뭐. 몇 년도에 한 번 하고는. 예, 예. 일단은 뭐 같이 이번에 아무튼 우승 한번 했으면 선수도 좋겠고. 나가버리고. 예, 예. 일단 뭐 롯데도 우승하고 아버님도 수익 좀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일단은 어쨌든 고향분에서 반가워서 한 소리 한번 해본 얘기였고요. 일단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은 뭐 동양텔레콤부터 볼까요? 예, 예. 예. 일단 요건 내용 좀 아시고 사셨습니까? 네, 이게 지금 예. 살 때를 뭐에 샀냐면은 그 줄기세포 예, 뭐한다 그쵸. 해가지고 그걸 예, 샀거든요. 예. 아, 일단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일단 제가 일단 아는 내용부터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동양텔레콤은 그 뭐고 줄기세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 동양텔레콤에서 그 미래생명공학연구소라는 그쪽 유상증자 참여를 해가지고 한 지분을 14% 정도 갖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줄기세포 관련된 건 아시죠?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일단 요 배아줄기세포 여기 대표이사가 그 제주대학교 그 박세필 교수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그 배아줄기세포 쪽에는 황우석 박사하고 조금 거의 비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지금 연구 성과가 그 제주 흑돼지지 않습니까? 예. 거기까지 복제를 지금 성공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11월 15일 날도 마찬가지로 그 제주대학교 줄기세포 연구센터가 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센터의 그 복제배아 연구기관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러면서 지금 요 종목이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위에 어떤 지금 현재 연구 성과가 지금 현재 안 나오고 있어요. 그 최근에 나온 게 그 배아줄기 세포를 이용해가지고 기능성 화장품이 나왔는데 그게 11월 말경에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거 외에 지금 나온 게 없어요. 그래갖고 최근에 그래가지고 그 배아줄기 그 주주총회 이번에 하잖아요. 예, 예. 주주총회 하는 것도 최근에 그 CB하고 그 BW 발행 때문에 지금 하는 건데 그쪽에 지금 그 사채 그 발행해가지고 회사채 발행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줄기세포 치료제를 그 동양텔레콤의 신성장 동력으로 어떤 그 추진을 하려고 지금 그 사채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연구 성과 지금 그 추가적으로 나와야 일단 요 종목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줄기세포 연구센터 그런 부분이 된 건 좀 다행인데 지금 제가 조금 그 줄기세포 쪽 관련해서는 좀 괜찮은데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회사가 올해 1월 달에도 BW 좀 발행을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한 100억 정도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화면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TV 한번 잠시 좀 보시면은 그 화면을 보시면은 그 부채 비율 있죠. 예, 예. 부채 비율 보시면 지금 현재 일부 잠식이라 돼 있죠. 예, 예.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지금 현재 회사가 조금씩 자본이 잠식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일부 잠식 같은 경우는 아무 그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BW 발행을 계속해서 무리하게 발행을 해가지고 이게 자본 전액 잠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되면 이게 상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줄기세포 쪽은 조금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여기 자본 잠식 때문에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게 차트 보면은 일단은 아버님이 사신 그 구간이 10월 달에 해갖고 11월 중순까지 해가지고 아버님이 알고 계시듯이 배아줄기 세포 있죠. 예. 그것 때문에 1차적으로 갔는데 거기서 일단 한번 꺾이고 나서 지금 이제 다시 올려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500원까지는 줄 것 같아요. 1,500원까지요. 예. 1,500원까지 줄 것 같은데 단지 걱정되는 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부채 비율 있죠. 예, 예. 일부 잠시. 제가 그게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일단 요거 한 1,500원까지는 가지고 가보시고요. 네. 가지고 가보시고 이번에 그 1월 달에 4분기 때 실적 발표를 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거 있죠. 예, 예.
그 재무제표 네. 요거를 꼭 보셔가지고 일부 잠식이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이걸 계속 좀 체크를 해보세요. 네. 근데 보니까 더벨에서 보니까 네, 예. 흑자, 4.3분기 때 이제 흑자가 됐고, 경인전자 이제 합병하면서 이제 그거를 적자에서 이제 그걸 메꾼 바람에 이제 흑자 전환됐다고 하고, 이제 4.4분기 때는 이제 흑자로 네. 이제 완전히 전환된다고. 아, 그래 돼 일단은 있어가지고 이제.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일단 화면 같이 보시면 3분기 때 어쨌든 턴어라운드는 했죠. 네. 이게 줄기세포 연권 성과가 나온 게 아니라 그 줄기세포 쪽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회사 구조조정이 들어갔어요. 네. 구조조정이 들어가보다 보니까 쓸데없는 비용들을 제외시키니까 일단은 영업이 흑자 전환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요게 4분기까지 말씀하신 대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어져야 되는데 영업이익을 현재 보셔야 될 게 아니고 지금 부채 비율을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네. 네. 더 중요한 거는 4분기 때 실적도 보셔야 되고 마찬가지 부채 비율 요 부분도 보셔야 되고. 그래서 아버님 제가 그래서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은 한번 그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1,500원까지는 보셔도 돼요. 네. 1,500원까지 보셔도 되는데 대신에 부채 비율에서 이게 일부 잠식에서 전액 잠식으로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네. 그래서 요거 계속 체크하세요.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큐리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큐리스 같은 경우에 요거는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일단은 지금 현재 핸드폰 있죠. 핸드폰. 지금 예, 예. 그 TV 보신다고 그랬죠. 요 핸드폰 갖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 핸드폰 보면은 요 안쪽에 컴퓨터처럼 메인보드판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게 보통 이게 유리기판이라 가지고 이게 안 휘어져 이게 부러져요. 이렇게 하면은. 네. 근데 이거를 이 회사에서 이거 플라스틱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 만들었는데 이 플라스틱 기판이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내년에 이렇게 휘어지는 핸드폰 있죠. 네. 핸드폰이 이렇게 딱딱한 게 이렇게 휘어진 핸드폰을 만들 건데 거기에 요게 잘하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게 지금 현재 왜 요게 한번 차트를 보면은 요게 그래서 올해 2월달, 3월달 이렇게 크게 튄 거거든요. 네. 2월달, 3월달 상당히 크게 갔죠. 800원에서 3,200원까지. 네. 요때 갔던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FC 기판 있죠, 기판. 네. 그 기판이 휘는 거를 개발을 했던 그 얘기 때문에 이 주가가 갔어요. 그래서 요 종목은 일단 중요한 게 일단 사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일단 가지고 계시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휘는 핸드폰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온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내년에 휘는 핸드폰을 개발을 할지 안 할지 그거부터 먼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회사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휘는 기판 있죠. 휘어지는 기판. 네. 그래서 그 기판이 삼성전자 이 핸드폰에 들어간지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회사 IR 담당자하고 안 그래도 이걸 받아가지고 전화를 통화해봤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확실하게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저도 얘기를 못 드리겠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또 보니까 이제 이동통신 이도 이제 참여한다 그러대요. 예, 일단 사이동 통신 그거 있는데 일단은 그거는 크게 얘기가 될 게 없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거하고 큰 상관이 없습니다. 네. 없고요. 없고 일단 집중하셔야 될 부분이 1차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 핸드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온지 안 나온지 그게 나와야 이 회사 주가는 다시 가요. 네. 일단 사이동 통신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여기 사업에 참여하면서 거기에 지분 참여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게 있긴 있는데 그게 지금 계속해서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잖아요. 네. 그렇듯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쪽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핸드폰 기판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 소식이 나온지 그거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아버님 도움 좀 되셨습니까? 네, 예. 예. 도움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첫 번째 전화 상담 받고요. 그리고 오늘 문자 많이 들어왔는데요.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문자 아직 보내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문자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이넥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791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9,52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 오늘 매수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우선은 뭐 오늘 매수하셨는데 좀 손실 구간이신데 지금 시점 뭐 충분히 한 번 더 끌고 가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급등 흐름 보였습니다. 삼성 에버랜드가 삼성 엔지니어링 지분을 팔고 뭐 바이오 산업을 진출한다 이러한 이슈와 함께 바이넥스가 수혜 종목으로 떠오르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네. 전반적으로 2012년도 뭐 삼성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의 바이오 산업 진출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신성장 동력으로서 지금 국내 대기업들이 이 바이오 의료 관련된 산업의 진출을 지금 계속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수혜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테마에 대한 형성 가능성은 2012년도에도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비중적인 측면 역시나 좀 테마주로 접근하신 것 같으시면서 한 10% 정도의 비중을 담으셨는데 이 비중이라고 한다면은 우선은 손실 구간이시지만은 끌고 가셔갖고 수익을 좀 더 내고 나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2.3% 하락 보이면서 9,440원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관련된 이슈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사실 급등 흐름 보이면서 11,500원대까지는 좀 무난한 상승 흐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들어서 상당히 좀 거래량 터지면서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시세만 분출을 한다고 한다면은 11,000원대 이상의 그런 목표가도 제시할 수 있겠다. 따라서 목표가 11,500원 라인 제시를 해드리겠고 손절가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8,200원 라인 이탈 시에는 우선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 전략은 취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바이넥스 우선 홀딩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이넥스 보유 전략 드려봤고요. 다음은 현대미포조선 보내주신 분 살펴보겠습니다. 9517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현대미포조선 22만 원에 매수하셨어요. 손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덕산 하이메탈로 바꾸면 어떨까요? 하시는데요. 네. 일단은 네. 바꾸시는 쪽으로 일단은 예. 그 동의를 한다고 좀 말씀드려 네. 보도록 할게요. 일단 바꾸실 지금 현재 잠시만요. 그 현대미포조선이 지금 주가가 지금 이제 11만 원인데 거의 반토막이거든요. 예. 반토막인데 일단은 그 시장이 조금 괜찮아지면은 기술적 반등 나올 겁니다. 기술적 반등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뭐 손실이 잡힌 부분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렇다면은 추가적으로 봤을 때 손실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 손실을 줄이시고요. 줄이신 다음에 좀 옮겨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마다 한 13만 원까지는 반등이 나오거든요. 화면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화면 좀 같이 보시면은 13만 원까지 어쨌든 반등이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어쨌든 손실이라 치면은 최소한 손실을 좀 줄이자고요. 손실을 좀 줄이는 범위 내에서 13만 원까지 좀 반등을 주면은 손실 좀 줄이고 나은 다음에 빠져나오셔가지고 덕산 쪽으로 말씀을 하셨듯이요. 덕산 쪽으로 좀 옮겨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굳이 지금 덕산 하이메탈 지금 이제 못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은 어쨌든 같이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에서 13만 원 정도까지는 손실을 회복하고 나서 이제 덕산 하이메탈도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리를 보고 그때 가서 다시 자리를 보고 매수 타임을 잡고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추후에는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후성 살펴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분은 2111번님인데요. 매수하신 가격은 7,960원, 비중은 45%. 매도가 알려주세요 하시네요. 네, 우선은 뭐 지금 네. 매수가에서 좀 움직이고 계시는데 예. 우선 수익 보고 나오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후성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상당히 상반기에 최대 한 이슈 종목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5월달 들어갔고 뭐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금 불안감이 커지면서 급락했지만은 역시나 이 종목 2011년도 상반기에 이끌었던 모멘텀이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은 2012년도에도 성장성 및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8월, 9월 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모습 보이면서 이 종목도 어느 정도 하락 흐름 보였는데 뭐 지금 시점은 저점을 확실하게 다지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추세 상승에 어느 정도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더욱더 긍정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추세선에서 지금 가격대인 7,900원 라인이 어느 정도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뭐 깨지지만 않는다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10,000원대까지의 상승 흐름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불안감을 딛고 완전히 추세가 조금 상승 쪽으로 전환이 되고 2차 전지 부분은 뭐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스마트 기기에 있어서는 핵심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후성을 비롯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상당히 내년도에 주가 흐름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후성에 대해서는 목표가 우선은 10,000원 라인 잡고 첫 전략 세운다라고 한다면은 수익을 보고 나는 관점에서는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SKCNC 봐드리겠습니다. SKCNC
CNC 4860번님의 종목인데요. 비중은 100%로 담으셨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13만 1,500원. 단기로 매수했는데 자꾸 내리네요. 언제쯤 탈출할 수 있을까요? 하십니다. 단기로 매수하신 분이시라고요? 네. 자,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좀 괜찮게 잘 나오고 조금 예.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는데 단지 그 어제 소식이 나왔죠. SK 그 부회장 그 최재원 부회장이 지금 이제 그 검찰의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일단 요거는 기업 리스크 때문에 이제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 접근하셨다고 하셨죠. 이 말씀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단기로 접근했기 때문에 지금은 파셔야 돼요. 지금은 단기로 들어가셔가지고 어쨌든 지금, 차트 좀 같이 본다면은 13만 1,000원이면은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최선에도 한 12일 될 것 같은데, 일단 단기적으로 들어가가지고 21선을 화면에 보시면은 21선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팔아야 되죠. 그래서 중장기적인 접근이 아니시라면은 지금은 단기적으로 보셨다면은 기업 리스크가 큽니다. 실적보다는 지금 이제 기업 리스크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파세요. 팔고 나서 재접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손실 중인데요. 어떻게 할까요? 단기이기 때문에 팔아야죠. 네, 단기이기 예. 때문에 손실 중이더라도 미련 없이 예. 지금 정리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은 디오텍이 들어왔습니다. 0833번님의 종목인데요. 9,56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 매수가까지 언제까지 좀 올라갈 수 있을지 이 점 궁금하시다고 하는데요. 네, 우선은 뭐 충분히 매수가 네. 부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음성 인식에 대한 부분에 있는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이 이슈가 만약에 성장성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주가 상승 탄력도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음성 인식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이 스마트 기기 확대에 따른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미 주가 역시나 8월달 역시나 좀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시장의 상승과 함께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디오텍만의 어느 정도 모멘텀으로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긴 어느 정도 횡보음이 조금 하락 추세가 완전히 이 종목도 끝나고 재차적으로 강한 반등 랠리를 현재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계속적으로 5일선에 가파른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동평균선의 상승 흐름이 꺾이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추세는 살아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이 정도 좀 욕심내신다라고 한다면은 한 12,000원대까지 높은 상승률은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테마로 접근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테마보다는 우선은 이 사업 부분에 대한 성장성 한번 믿어보시고 12,000원 부분까지 한번 홀딩하시는 전략으로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산업 봐드릴게요. 1412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은 5,140원, 비중이 30%라고 하시는데 매도 시점 언제가 좋을까 이 점이 궁금하시대요. 네. 일단 5,140원에 30% 예. 맞으시죠. 일단은 그 우리산업 같은 게 일단은 요 종목이 왜 올라가는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일단은 그 기아차에서 그 전기차, 레이라는 전기차가 좀 나왔죠. 그러면서 정부에서 관용을 한 2,500대 쓰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산업이 그 전기 자동차용 전기 히터를 지금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기차 그 부품업체로서 좀 부각이 최근에 와서 상당히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그 전기차에 대한 어떤 그런, 어쨌든 실질적인 어떤 그 실적도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은데, 자,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요 종목은 일단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일단 목표가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자, 화면 좀 같이 보시면은 일단 지금 현재 전고점까지 왔습니다. 전고점이 현재 5,200원까지 왔는데, 제가 보기 오늘 또 그 급등하니까 좀 따라가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자, 전고점 있죠. 전고점에서 이렇게 음봉이 나왔을 때 이렇게 거래량이 발생이 됐죠. 이 거래량이 발생이 됐는데, 지금 현재 상승을 하면서 요 거래량을 이겨내면서 돌파를 한다면은 그냥 갖고 가십시오. 갖고 가시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요런 급등하는 종목들은 목표가 없습니다. 목표가 없고, 고점에 가서 이렇게 긴 윗꼬리 음봉 있죠. 윗꼬리 음봉이 발생되면서 거래량 발생되죠. 요거 때까지 무조건 믿고 가셔야 됩니다. 믿고 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종목 상담 들을 때 잘라야 되는 종목 무조건 잘라야 된다 말씀드리고 갖고 와야 될 종목 갖고 와야 된다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냉정하다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좀 더 본인 그 어리하신 분 대신해서 조금 냉정한 판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전고점 5,200원 돌파하면은 무조건 가지고 가시고요. 그리고 5,200원에서 한번 부대끼면서 밀린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본다면은 5,200원이 돌파하게 된다면 무조건 더 갖고 가시고요. 그러면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는 목표가가 없이 이렇게 윗꼬리 음봉이 나올 때까지는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이라든지 그리고 도지형 이런 거 있죠. 도지형 이런 거 나올 때까지는 일단 무조건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서 가지고 가시다가 5,200원을 돌파하고 가지고 가시다가 요런 두 캔들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의뢰를 해주시면은 그때 와서 목표가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문자 받아봤고요. 그 사이에 전화 한 통화 더 걸려왔다고 합니다. 바로 이어서 받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디에서 전화 주셨어요? 노원구 그 불안산 부근이거든요. 네, 노원구에서 서울에서 보내주셨고 오늘 날씨 그래도 많이 따뜻해졌는데 그래도 아직 쌀쌀하죠? 네네. 네, 감기 걸리지 않으셨죠? 약간 감기 기분이 네, 있어요. 제가 감기 이번에 걸려봤더니 아주 고생 네. 많이 했습니다. 걸리고 또 걸리고 계속 그러고. 네, 건강 꼭 챙기시고요. 옷도 네. 두텁게 날씨 따뜻해졌다고 그냥 돌아다니지 마시고 따뜻하게 네. 두텁게 입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 네네. 이 포트폴리오 건강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담겨 있나요? 그 광명전기하고요. 네, 그리고 한국선제 한국 선제요. 35%, 예, 광명전기는 50%, 네, 모나리자 가격은요? 15%. 가격이 광명전기가 3,720원. 3,720원에 매수하셨고요. 예, 한국선제는 3,090원. 3,090원이요. 네. 모나리자는 3,142원이요. 142원. 3,142원에. 그러면은 예. 광명전기가 비중이 50%라고 하셨고요. 이거 한국선제가 예, 그리고 35%라고 하셨나요? 35% 3,090원. 네, 그러면 모나리자 비중은 15%겠네요. 예, 3,142원. 예, 다 들어갔어요. 네, 현금 비중은 없으시고요. 일단 예. 광명전기는 최근 많이 올랐었는데 매수가 이게- 부근에 와 있네요. 아니, 3,720원인데요. 네네네. 그렇다면 세 종목 다 일단은 수익 중인 종목은 없으시고요. 네? 이게 수익을 보고 계신 종목은 없으신 거네요, 포트폴리오에. 네, 잠깐 이거 세 가지를 어젠가 그제 들어갔거든요. 방송 보고요. 네네. 타방송을 보고 들어갔는데 예. 잠깐 말일까지 빼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네. 됐어요. 일단 단규로 보고 접근을 하셨는데 손실 예. 중이시라 금방 또 정리하기도 마음이 조금 그렇고 그런 상황이신 네. 것 같은데요. 세 종목 네. 그렇다면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궁금하신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그 세 종목 다요. 네. 그 매도가나 매수가 어느 정도에서 팔아야 될지 손에 안 네. 보고 팔 수 있는 방법. 애초에 계획은 올해 안에 정리를 하고 수익을 보고 나오는 거였는데 일단 네. 손실 중이니까 최대한 빠르게 본다면 어느 정도, 1월에 예, 한 예.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게 좋을까? 이 예. 점 한번 심기원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예, 예. 네, 직접 감사합니다. 대화 나눠보시겠습니까? 네. 네, 심기원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아까는 이제 정태구 전문가님께서 부산분과 통화를 나눴는데 저도 이제 처음으로 저 지역 구민과 좀 이렇게 그 얘기를 나눠서 참 반갑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우선은 그 지금 세 종목을 갖고 계시는데 사실 세 종목 다 테마 종목입니다. 네, 잠깐 들어갔었거든요. 네, 우선은 광명전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광명전기 아시겠지만 남북경협 관련주로서 상당히 좀 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북한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가 이 광명전기의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 상당히 뭐 북한 쪽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은 지금 나오고 있는 이슈를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북한의 후계 구도가 어느 정도는 지금 진행이 좀 안정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뭐 지금 시점 군부 집단 체제에 대한 우려감도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김정일 사망 이후에 이 북한 체제가 급변할 가능성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적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뭐 국제사회에서 강한 뭐 핵이라든가 이러한 발언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체계가 그래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북한 자체적으로도 그 자신들의 그런 상황을 내비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또 미국과 중국 쪽에서도 뭐 계속적으로 후계 구도에 대한 어느 정도 지지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 좀 남북 경협 관련주들의 상승 모멘텀이 조금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시사점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어제장 같은 경우에 좀 사시고 급락을 하였는데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그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에서 이제 조사를 한다는 그러한 뉴스와 함께 급락은 보였지만은 뭐 오늘장 그러한 급락분을 어느 정도 만회하고 있다는 거, 시장의 관심은 지금 남북 경협 관련주로 어느 정도 쏠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뭐 북한 쪽에서 뭐 전쟁이라든가 그리고 뭐 강한 어조의 그러한 발언만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내년 초까지도 이 남북 경협 관련주들은 좀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종목 그 급등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손실 네. 중이십니다. 하지만은 네. 수익을 보고 나오는 관점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예. 목표가 우선 설정해드리면 한 4,500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네네. 뭐 길게 잡는 건 아니고 한 1월 중순 이전까지는 시세 모멘텀만 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고 며칠 정도? 근데 한 15일 2주 정도의 그런 투자 전략 세운다라고 한다면은 한 4,500원 조금 더 보수적으로 15일, 잡으면은 한 1월 4,000 네, 중순쯤이요? 1월 중순이야. 한 네네. 4,200원대까지 이제 만약에 좀 보수적으로 잡으신다고 한다면 한 4,200원대까지만 잡으시면은 될 것 같고요. 네. 그 네네. 주요 원인은 뭐 남북 관계 이것보다는 미국과의 육자 회담 기대감이 작용한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도 뜰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네. 쪽에서의 육자 회담 가능성이 얼마만큼 다시 한번 나오는지 체크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뭐 강명전기 상당히 좀 불안감이 크지만은 그래도 테마적인 접근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잘 선택하신 종목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네. 우선은 그 한국선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뭐 한국선제 같은 그러면은 네. 강명전기요. 네. 손절가는 네, 우선은 손절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조금은 뭐 짧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손절가가 한 3,200원 라인이 만약에 이탈된다라고 한다면은 손절을 하셔야 되는데 어제장에서도 이 3,200원은 상당히 좀 지지를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급락을 할 때 매수 세력이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네. 3,200원 무조건 뭐 조금 떨어졌다라고 해서 매도하시는 게 아니고 3,200원을 이탈될 때 좀 강하게 그 계속적으로 뭐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힘없이 무너진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3,200원을 손절가로 잡으시면은 좀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그리고 그 다음 종목 한국선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뭐 이거는 아시겠지만은 영남권 이 남부 지역에 대한 신공항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그 급등했고 그러한 종목군이라고 좀 말씀드리는데 남북권에 관련된 신공항 가능성은 뭐 지금 시점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공항이라는 것이 상당히 지금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다른 지방 공항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적자 폭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뭐 철도라든가 도로 뭐 이런 것이 상당히 발달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항까지 가는 시간이면은 이미 그 우리나라 지방을 다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이기 때문에 공항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나올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금은 의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네네. 선거철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뭐 신공항이라든가 자기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공약으로는 나올 수 있겠지만은 확실하게 모멘텀적인 이미 정부에서도 한번 커트를 했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쉽게 되지는 않겠다.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좀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한번은 드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반등시 좀 매도 의견을 드리겠고 뭐 그렇다고 해서 큰 손실을 보고 나오시는 것보다는 우선은 한 2,950원대 그 매수가보다는 조금은 낮겠지만은 그래도 그 아까 광명전기로 충분히 수익을 커버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한국선제 같은 경우에는 좀 반등시 매도 한 2,900원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조금 욕심 버리시고 비중 축소하시면서 현금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그렇다면 드리겠습니다. 매도를 하려다가 상담하고 나서 하려고요. 네, 우선은 뭐 그래서 네. 시청자님께서도 좀 생각하셨던 만큼 좀 모멘텀이 좀 약하다고 아마 느끼시는 것 같으신데요. 그런 부분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반등 시에 좀 매도하죠. 물론 뭐 그 영남권에서 어떠한 강한 발언이 나와서 급등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한 것을 좀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비중 축소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모나리자. 모나리자는 또 복지 관련주입니다. 복지 관련 특히나 이 성인용 기저귀, 특히나 치매 관련된 노인 복지 관련된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모멘텀적인 측면은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지금 그 광명전기라든가 그리고 한국선제 같은 종목 그 테마적인 접근을 말씀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이 복지 관련 테마가 상당히 좀 강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선제 이 선고 관련주로서의 메리트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강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복지 관련주는 어떤 후보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복지에 대한 이슈는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노년층이 상당히 그 표를 갖고 있는 노년층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후보자들은 이 노년층을
공략할 수 있는 공약들을 많이 내비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내년 아시다시피 대선과 총선이 있는 한 해입니다. 그만큼 이미 많이 좀 어느 정도 올랐지만은 관련된 복지 관련주들은 내년에도 테마 형성은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시점 손실 보고 계시지만은 손실은 보실 필요가 없이 나오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하지만은 어느 정도 매수가까지 온다라고 한다면은 정리 의견을 드리겠는데, 그 이유는 모나리자에 대한 모멘텀이 다른 종목 복지 관련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게 그렇게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가 부분 왔을 때 정리를 하시고 다른 복지 관련주, 뭐 의료기기라든가 확실하게 복지 관련주라고 하면은 떠올릴 수 있는 종목군으로 매수를 다시 해주신다고 한다면은 2012년도 좀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거 처분할까요? 오늘 지금 처분하실 필요는 좀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복지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좀 강하게 상승 탄력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도 엄밀히 말하면 반등 시 매도 의견이지만은 매수가 부분 앞서 성향이 조금은 손실을 보기 싫어하시는 성향이시기 때문에 좀 반등을 줬을 때 매수가 부분 왔을 때 조금은 손실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없을 때 정리하셔도 늦지 않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며칠 기다려 주시고, 만약에 지금 투자 기간은 상당히 짧게 잡으시는 것이죠? 아니요, 상관은 없어요. 그러세요? 그러시면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뭐 그렇게 크진 않으시기 때문에 만약에 좀 복지 관련 테마가 예상과는 다르게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고 해도 이 종목 그대로 끌고 가신 다음에 매수가 부분 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매도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상황에 가장 복지 관련 중심에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신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더 좋은 테마적인 접근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고민이 좀 해결되셨나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민이 많이 다행입니다. 됐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노원구에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노원구에도요. 네, 개미들의 큐 소문 많이 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문자 많이 들어왔네요. 빨리 가보겠습니다. 삼성전기 들어왔는데요. 1360번님, 12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70%, 정말 많이 고민이라고 하시는데 교체할 종목도 부탁드린다고 정태근 전문가님께 콕 집어서 부탁해 주셨는데요. 진짜 저한테 돌았습니까? 예. 일단은 제가 그 종목 선정할 네. 때 상당히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는데, 요건 좀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좀 달래드릴게요. 요거는 좀 잘 달래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종목 갖고 일단 고민하지 마세요. 좀 화면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려 본다면은, 자, 화면 좀 같이 볼게요. 자, 지금 현재 아래쪽이 삼성전기고요. 그리고 위쪽이 현대중공업입니다. 네. 자, 현대중공업 50만 원에 사신 분들이 지금 현재 요 15만 원까지 갔을 때 마찬가지 심정이 참담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삼성전기하고 현대중공업은 상당히 좀 유사하죠, 패턴이.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현대중공업 그 가격 추조 다시 줬죠, 55만 원. 그리고 또 한번 볼게요. 포스코. 자, 포스코도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화면 보시면은 비슷하죠. 이렇게 아래쪽 있죠. 그리고 나서 뒤에 한번 주가 그럼 볼게요. 보시면은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주가 60만 원까지 회복됐습니다. 지금 요거 가지고 물린 건 맞습니다. 물린 건 맞는데 일단 코스닥 잡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주식할 때 이런 얘기 있습니다. 영원한 그 주식시장에서 영원한 소유주는 없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지금 현재는 많이 힘드실 거 맞아요. 제가 만약에 그렇다도 힘드실 건데 요거 그 현대중공업하고 포스코 제가 방금 보여드렸죠. 요거 나중에 회복되니까 시간은 걸립니다. 시간은 걸리는데 회복은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은 한번 그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한번 믿고 그냥 가보세요.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매수가 줄 것 같습니다. 걱정 너무 하시지 마시고요. 예.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 신청해 주셨는데요.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년 다음 주 월요일 기회에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심규환 전문가님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새해에도 개미들의 큐와 함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휴장일이니까요. 2012년 첫 번째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